12조 원을 투자해준 나라의 기술자들을 범조자 출급하는 것. 이게 동맹의 모습일까요? 2025년 여름 조지 하시오 현대차 공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환경. 삽신 15명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그중 332명이 한국인이었어요. 합법 비자로 일하던 배터리 전문가들이 하루아침에 범조자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단 한마디로 모든 걸 무시했죠. 특혜는 없다. 하지만 워싱턴 전문가들이 포착한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정말 노린 건 한국의 기술이었어요. 그 순간 현대차가 꺼낸 카드가 충격이었습니다. 러시아 복귀 검토 30년 한미동맹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600억 달러가 걸린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한 것은 미국은 왜 동맹국을 배신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미국을 떠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의학이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동맹이란 무엇일까요? 한국이라도 특혜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조지아 현대차 공장 앞에서 그 질문에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315명이 체포됐고 그중 332명의 한국인이었습니다. 합법 비자로 일하던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순간 동맹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가벼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클락순입니다. 20년째 미국 언론계에서 한국 산업을 전담해온 기자죠. 삼성 반도체부터 현대차까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땅에 뿌리 내리는 모든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충격적인 현장은 처음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와 LG가 손잡고 만든 배터리 합작 공장은 조지아 최대 프로젝트라 불렀습니다. 12조 원 투자에 8천 개남 거울 자본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거대한 사업이었죠. 지역 주민들은 환호했고 브라이언 캠프조 지사는 조지아 역사상 최대 투자라며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5시 30분 헬기 소리와 함께 조지아의 하늘은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훈련용 헬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소음이 계속 이어졌고 급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헬기 세대가 공장 상공을 맴돌고 있었고 지상에서는 검은색 SUV들이 줄지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상 안에 뭔가 벌어지고 있어 서둘러 옷을 입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는 이미 출입국세 관단 속청인 ICE 요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FBI와 DEA까지 동원됐습니다. 첫 번째 체포가 시작됐습니다. 출근하던 한국인 엔지니어가 정문에서 멈춰섰습니다. 비자 확인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B1 비자로 합법적으로 손 뒤로 돌리세요. 쇠사슬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삽 75명, 체포 그중 332명이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죠. 공장 내부로 들어간 요원들은 더 강경했습니다. 배터리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한국 기술자들을 줄세워 끌고 나왔습니다. 대부분 카이스트 서울대 출신 박사들이었습니다. 배터리 화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었죠. 이해할 수 없어요. 저희는 모두 합법 비자 소지자입니다. 회사에서 초청받아왔고 모든 서류도 완벽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영어로 항변했지만 답은 차가운 쇠사슬 뿐이었습니다. 그날 쇠사슬에 묶인 건 동맹의 신뢰였습니다. 공장 내부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일동건설 현장에서는 설비 설치 작업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이동에서는 반입된 독일제 배터리 생산 장비들이 설치 대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죠. 거대한 크레인들이 멈춰서 있었고 설치 중이던 생산 라인이 반쪽짜리로 놓여 있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시범 가동을 목표로 했는데 건설 현장 관리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사라지니까 설비 설치가 완전히 중단됐어요. 이 장비들은 한국 엔지니어가 아니면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기술 이전 센터도 턱 비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배터리 제조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교육시설이 멈춰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진행 중이던 기술 매뉴얼 번역 작업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12조 원 투자 8,000개 일자리도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급히 현장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단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CE와 FBI, DEA까지 동원된 합동작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체포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전 9시까지 무려 사범 7호명이 체포됐습니다. 한국인 335명, 일본인 89명, 독일인 4명이었죠. 모두 합법 비자로 일하던 송년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히 영사가 파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국한 기술 전문가들입니다. 즉시 석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ICE 현장 책임자 제금모건은 단호했습니다. 비자 남용 혐의가 있습니다. 관광 목적 비자로 취업 활동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비원 비자는 단기 사원 목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오후 1시 워싱턴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앞에서 기자들을 만났죠. 대통령님, 조지아 한국 기술자 대량 체포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트럼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특히는 없다. 특히는 없다. 단 한마디로 모든 걸 무시했습니다. 20년 한미 경제협력도 12조 원, 투자 약속도 동맹의 가치도 그 한마디에 묻혔습니다. 트럼프 발언 직후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일제히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방송국마다 화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에는 가장 먼저 조지아 현대차 공장 475명, 체포 한국 정부 강력항에 속보를 냈습니다. 폭스뉴스는 불법 취업 대규모 단속 트럼프, 특히 없다 선언이라고 보도했죠. MBC는 12조 원 투자 프로젝트 중단 위기, 조지아 경제 타격이라며 충격을 전했죠. 각 방송사의 앵커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트럼프를 지지하던 F5X조차 이례적 사태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방송국마다 시각은 달랐지만 사건의 충격만큼은 동일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가벼울 줄은 몰랐습니다. 현장으로 돌아와 보니 더 참호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가족들이 공장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라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제발 도와주세요. 아내들의 울음소리가 공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사라진 가정들이었죠. 지역 주민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생겼는데 한국인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야? 브라이언 카운티 주민 톰 밀스는 분노했습니다. 12조 원 투자하겠다고 해서 세금 혜택까지 줬는데 이게 뭐야? 정부가 사기친 거 아니야? 국제 언론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CNN은 전례 없는 동맹국 전문가 단속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았고 BBC는 미국의 보여주기식 자충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투자자 신뢰 붕괴를 우려했죠. 저는 현장을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신뢰 자체가 그 쇠사슬에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최대 프로젝트는 유령 공장이 됐습니다. 생산 라인은 멈춰 있고 연구실은 텅 비었습니다. 12조 원 투자 약속은 하루 만에 정치 카드로 전략했습니다. 마지막 뉴스를 정리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충수라는 비판이 미국을 향했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미국의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쓰며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죠. 너희도 예외는 없다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동맹은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았던가요? 그 믿음이 무너진 순간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말입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 48시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공장 건설을 중단한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외의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로 간다는 게 사실이야.
2023년에 팔았던 공장을 다시 사겠다고, 미국을 버리고 러시아를 선택한다고. 소문은 확산됐고 언론은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현대차그룹 본사 33층 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회의 직후 나온 관계자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내 모든 공장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한다. 현대차는 누구보다 빠르게 미국 공장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번 미국의 칼부림은 현대차의 반가세를 당겼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분노가 익혔죠. 사부인 115명, 체포 그중 332명이 우리 협력사 직원들이었어요. 해외 사업 담당 상무가 보고했습니다. 모두 합법 비자 소지자들인데 범죄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모독이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할 수 없어. 즉시 대안을 마련하라.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들의 분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던 우리 직원들을 범죄자 취급한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현대차 해외사업부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12조 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대가가 쇠사슬이라뇨. 이건 동맹이 아니라 모독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조지아 사태 당일 좌우 오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그룹 차원의 계열사 전수조사였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현대글로비스까지 모든 계열사에 긴급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미국 내 모든 사업장과 프로젝트를 재검토하라. 리스크 요소를 전면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계열사 전수조사 글로벌 재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현대차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미국 내 7개의 주요 프로젝트가 모두 재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엘라베마, 엔진 공장 확장 조지아 배터리, 공장 텍사스 수소 연료 전지, 센터 조지아 메타 플랜트 인디언나, 부품 공장까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총 투자 규모만 18조 원입니다. 전략기획팀 과장이 딘다의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이 모든 걸 재검토한다는 건 사실상 미국 사업 전체를 뒤흔드는 겁니다.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게 그룹 차원의 결론이었습니다. 현대차 전략기획실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쌓은 신뢰가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이제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기억 속에서 지워졌던 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이었습니다. 러시아 공장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현대차가 어쩔 수 없이 철수한 곳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대규모 생산 공장이었죠. 당시 서방 제재로 인해 헐박스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아까웠어요. 당시 매각 실무진이었던 김 과장이 회상했습니다. 최신 생산 라인에 송년된 러시아 직원들까지 완벽했거든요. 하지만 제재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언젠가 되돌아갈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차가 러시아 철수 시 완전한 단절보다는 여지를 남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가세는 이미 당겨졌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보였습니다. 경제 전문지 기자들이 러시아 복귀 가능성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매체들이 러시아 복귀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시작한 거죠. 현대차 러시아 재진출 검토설 부상, 미국 배신 후 러시아 카드 부상 등의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한국 언론의 단독 보도들이 삽시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고 이를 본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 등 미국 경제 전문지들도 현대차 러시아 복귀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러시아 사업을 담당했던 현대차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솔직히 그때도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거대한 시장이고 상테베테르부르크 공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이었거든요. 완전히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이 우리를 배신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러시아 대사기 소문은 언론을 타고 워싱턴을 흔들었습니다. 조지아 사태의 사흘 후 워싱턴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부, 산무부, 재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죠.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현대차 러시아 복귀 저지 방안. 이건 재앙입니다. 산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현대차가 정말 러시아로 간다면 우리 제조업 눈의 상스 정책이 완전히 무너져요. 조지아 프로젝트만 12조 원인데 전체 한국 기업 투자 철수까지 연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무부 관계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아시아 담당관도 긴장했습니다. 삼성, LG, SK까지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총 600억 달러 투자가 위험합니다. 백악관도 흔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긴급 보고를 올렸고 대통령실에서는 현대차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며칠 전에 특히 없다고 하셨는데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러시아로 가면 정말 큰일입니다.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조지와 사태의 지구만 해도 불법 체류 단속이라고 보도했던 언론들이 완전히 돌아서서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자충수, 현대차를 러시아로 떠밀다는 사설을 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동맹국 기업 단속, 결국 미국의 독대하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죠.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그런 나라의 기업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CNN의 국제 전문가 존 스미스가 방송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로 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요. 저는 그 방송을 보면 놀랐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법과 질서를 강조했던 미국 언론들이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폭스뉴스조차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조지와 단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단속 효과보다 클 수 있다. 앵커션 해니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2조 원 투자를 날리면서까지 해야 할 단속이었나 의문입니다. MSNBC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건 명백한 외교적 실수다. 트럼프의 자충수 결국 미국의 독이 되었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배신했으니 우리도 다른 길을 찾아야죠. 한국 커뮤니티는 분노의 참 목소리가 가득했어요. 러시아 등 어디든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현대차 화이팅 러시아 가자. 현대차 주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러시아 재진출을 호재로 봤죠. 증권가에서는 러시아 복귀 시 긍정적 효과를 예상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거대한 자동차 시장이에요. 세계는 이제 물었습니다. 현대차는 어디로 가는가? 워싱턴의 당황 미국 언론에 자성 한국 국민의 분노 러시아의 환영.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뉴스를 정리하며 확신했습니다. 조지아 사태는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 질서를 뒤바꾸는 거대한 변곡점이었죠. 트럼프는 특혜가 없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은 셈이었습니다. 한국의 선택권은 이제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라는 새로운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고 게임의 규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조 원 상상하기 힘든 숫자였습니다. 현대차 러시아 공장 대사기 비용이 1조 원 규모로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기회로 보였던 러시아 복귀가 갑자기 덕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대사기의 문은 덕이자 기회였습니다. 골드만삭스 아시아 분석팀이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차 러시아 복귀 비용 최대 1조 원 예상이라는 제목의 52페이지 분석서였죠. 단순히 공장을 대사는 비용만이 아닙니다. 골드만삭스 한국 담당 애널리스트가 설명했습니다. 생산라인 재가동, 인력 재교육, 부품 공급망 재구축까지 모든 걸 고려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요.
JP모건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러시아 재진출 시의 초기 투자비만 5천억 원, 운영 정상화까지 추가로 5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조 원, 그러나 장기 거점의 가치는 덕였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에서 악재가 터졌습니다. 러시아 연방 의회 하원인 도마에서 외국 기업 자산 대사기 제압법이 발의된 것입니다. 서방 기업들의 러시아 복귀를 원천 차단하겠다. 도마 경제위원회 위원장 막심 토피린의 발언이었습니다. 한 번 떠난 기업은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저는 모스크바 특파원을 통해 러시아 내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도마 의원들은 서방 제재에 동참했던 기업들의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현대차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도마 국제문제위원회 소속 의원이 말했습니다. 2022년에 우리를 버리고 갔는데 이제 와서 돌아오겠다고 그럴 순 없다. 러시아 의회가 권리를 거부하려 했습니다. 대사기 옵션이 법적으로 무력화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하지만 현대차 내부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해졌습니다. 현대차 그룹 본사 34층 전략회의실, 비상경 영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의 얼굴은 심각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1조 원이면 1조 원이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지에서 우리가 당한 모욕을 생각해보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해외 사업 담당 부회장이 동조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에요. 차라리 러시아에 베팅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 내부에서는 러시아 쪽으로 기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이 손실보다 장기 거점 확보가 더 중요하다. 전략기획실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1억 4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 시장입니다. 현재 서방 제재로 경쟁사들이 모두 빠진 상황이에요. 화면에는 러시아 자동차 시장 분석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도요타, 폭스바겐, 닛산 모두 철수했습니다. 시장 공백이 생긴 거죠. 우리가 들어가면 독점 가능합니다. 손해를 감수해도 러시아가 낫다는 분위기였습니다. 1조 원 투자해서 러시아 시장을 독점하는 것과 12조 원 투자해서 미국에서 굴욕당하는 것 중 뭐가 나은가요? 아래 디센터장이 반문했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논리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미국 안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을 냈습니다. 트럼프의 자충수 한국을 러시아로 떠밀고 있다는 제목이었죠. 현대차의 러시아 복귀 검토는 트럼프 행정부의 실책이 나온 결과다. 사설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동맹국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무슨 투자 유치를 기대하는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도 비슷한 분석을 실었습니다. 현대차 사태는 미국 투자 환경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냈다. 법치보다 정치가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겠는가? 트럼프의 자충수 미국 스스로 현대차를 떠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지아 사태는 명백한 실수였다. 상공회의소 국제정책 담당 부회장이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던 기술자들을 단속한 것은 투자자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어요. 미국 제조업협회 애남도 상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국 투자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 안에서조차 그들의 선택을 이해해야 한다는 공감이 흘러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익명을 조건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현대차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적어도 거기서는 직원들이 범죄자 취급당하지 않으니까요. 샌프란시스코의 한 투자자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투자자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어요. 미국이 먼저 신뢰를 깨뜨려는 걸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 내 다른 외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과 독일 기업들이 내일은 우리 차례라며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도요타 미국 법인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대차 사태를 보면서 우리도 불안해졌어요. 오늘은 한국, 내일은 일본일 수도 있잖아요. BMW 미국 지사장도 독일 본사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미국 투자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를 재평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일본, 독일 투자자들은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한국, 내일은 우리일 수도 있다. 독일 자동차 공업협회 부위 뒤에 있는 회원사들에게 미국 투자 시 정치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라는 권고안을 발송했습니다. 현대차 사태는 다른 외국 기업에게도 경고가 되고 있다. 부위 뒤에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합법적 절차를 밟아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계에 단란도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 내 일본 기업들의 안전을 재점검해야 한다. 개의 달렌 회장이 지시했습니다. 현대차가 당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취재하며 깨달았습니다. 현대차의 고민이 더 이상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런던의 한 투자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현대차 사태는 글로벌 투자 질서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그는 미국 신뢰도 급락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법치국가라고 믿었던 미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합법 투자자가 탄압받는 것을 보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충격받았어요. 스위스 UBS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국 투자 환경의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졌다. 투자자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현대차의 러시아 복귀 검토는 이제 단순한 기업 결정을 넘어서 세계 경제 질서의 병옥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론은 뜨거웠습니다.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현대차의 러시아 복귀를 정부가 지원해야도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를 배신했는데 왜 계속 눈치를 봐야 합니까? 여론조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현대차 러시아 복귀 지지 62%, 반대 23%였습니다. 국민들도 현대차의 선택을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1조 원이 비싸다고요? 우리 자존심은 얼마인데요? 한 시민이 길거리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무시했으니 우리도 다른 길을 가야죠. 현대차 내부에서는 최종 결정을 위한 준비가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팀장이 긴급 보고했습니다. 늦어지면 정말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1조 원 감소할 만하다. 회장이 결론지었습니다. 미국에서 당한 굴욕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어. 회의실 분위기는 결연했습니다. 모든 임원들의 표정에서 의지가 익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선택을 끝났다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조지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이 이제는 글로벌 투자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 파도의 중심에 현대차가 있었고 그들의 다음 결정에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상황에 이른 것이었죠. 외국 전문가를 합법적으로 들여와 우리 미국인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조지아 사태의 이틀 후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 앞에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제안 같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보였거든요. 트럼프의 말은 수습이 아니라 욕망의 고백이었습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 엔지니어들의 몇몇 년을 다시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었죠. 카이스트화, 공학과 출신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음급제 분야의 권위자들이 있었습니다. 실리콘 나노화이어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죠. 삼성의 SDI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며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연구팀장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설계를 담당했던 수석 연구원들까지 모두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쇠사슬은 몸을 묶었지만 미국이 노린 건 두 손에 담긴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한 정보원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지와 단속은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처음부터 한국 기술자들을 겨냥한 작전이었어요. 익명을 요구한 국토안보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ICE는 사전에 한국 엔지니어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누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그들이 묶은 건 사람이 아닌 기술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 정부의 후속 계획이었습니다. 체포된 한국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기술 전수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한 특별 대우를 검토한다는 것이었죠. 기존 비자보다 더 우대 조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무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기술을 미국에 남기는 것이에요. 국무부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원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단기 사업 목적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염두에 둔 제도로 바꿔야 해요. 비자 개편은 협력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백악관에서도 관련 태스크포스가 구성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핵심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었죠.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어떻게든 가져와야 한다. 백악관 내부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한국의 기술이 필요해요. 미국의 속셈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불법 단속, 속으로는 기술 탈취였습니다. 저는 조지와 구금 시설을 찾아가 체포된 한국 엔지니어들을 만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중이라며 면회가 거부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조사란 말입니까? 저는 IC 담당자에게 따졌습니다. 배터리 기술자들을 왜 격리하고 있어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하는 그의 표정에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술이 목적이구나. 한편 의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고급 기술자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었죠.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을 미국으로 끌어와야 한다. 의회 일각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경험이 필요해요.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사흘 후 백악관 브리핑에서 그는 뒤늦게 수습을 시도했습니다. 한국과는 아주 좋은 친구다. 동맹은 굳건하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야. 누구든 똑같이 적용돼야 해. 한국은 좋은 동맹이라 했지만 그 말은 공허했습니다. 이미 모든 언론은 미국의 진짜 의도를 꽤 뚫어보고 있었으니까요. 뉴욕타임스가 특정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이 탐낸 건 노동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제목의 심층 분석 기사였죠. 조지아 단속의 진짜 목적은 한국의 첨단 기술 확보였다. 기사의 한 라인이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 중 대부분이 박사급 연구원이거나 고경력 기술 전문가들이었다. 워싱턴 포스트도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사실상 기술 확보에 가깝다. 언론들의 해석이 일치했습니다. CNN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해 분석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미국이 정말 원한 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에요. MIT 기술정책 전문가가 출연해 말했습니다.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 기술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스탠포드대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건 현대판 기술 확보 전략이에요. 과거보다 훨씬 정교한 방법이죠. 국제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기술 확보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기술자들을 활용해 기술 격차를 좁히려 한다. 가디언은 더 비판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 절차를 가장한 기술 확보다. 세계는 알았습니다. 한국 기술은 더 이상 값싼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외교부 앱에서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산업부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기술계도 긴장했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들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죠.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부당하게 요구받을 수는 없다. 주요 대학의 연구진들 사이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기업들도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기업 임원들 사이에서는 미국 파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의 안전과 기술 보호가 우선이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한국 기술은 미국조차 갈망하는 전략 무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체포된 한국 엔지니어들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는 상당했습니다. 배터리 관련 핵심 기술들만 해도 그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술, 전고체 배터리 기술,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술까지. 이런 기술들을 모두 합치면 천문학적 가치를 지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국가 자산 수준입니다. 기술정책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미국이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의 두 손에 담긴 지식과 노하우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한국을 만만하게 본 것이었죠.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온 반발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기술자들의 해외 파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신중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온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주요 기업들도 즉시 반응했습니다. 미국 파견 예정이던 기술자들의 출국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기술 협력을 원한다면 방법이 잘못됐다. 주요 언론들의 논조였습니다. 동맹국을 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협력을 얻을 수 없다. 이 순간 세계가 한국 기술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조차 갈망하는 그 기술 앞에서 한국은 더 이상 을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갑이었습니다. 조지에서 들려온 소식이 서울에 도착하는 데는 단 몇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반응이 워싱턴에 충격파를 던지는 데는 그보다도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한미 관계를 취재해 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죠. 서울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CNN 라이브를 통해 그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씁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표정이었죠. 비자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급히 과거 한미 갈등 상황들을 찾아봤습니다. 사드 배치 갈등,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무역 분쟁까지 그때마다 한국 정부가 쓴 표현은 한결같았습니다. 유감을 표현한다.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재고를 촉구한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주저한다는 표현이었죠. 돌려 말했지만 강한 한방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유감이었을 텐데 이번엔 아예 주저라는 표현을 쓴 것이었습니다. CNN 뉴스룸이 긴장했습니다. 앵커가 급히 한국 전문가를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30년 한미 관계사에서 이런 직접적 표현은 처음입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최후 통첩에 가깝죠. 전문가의 분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대기업들의 반응이었죠. 차라리 관세를 감수하고라도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한국 경제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업계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저는 한국 특파원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이 말했습니다. 대기업 임원들 사이에서 미국은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재계가 완전히 돌아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들 끌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저도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죠. 자주국방, 자주경제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딩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의존 안보는 한계라는 표현방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 반응은 예상했나요? 전혀요. 보통 한국인들은 반미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거든요. 이번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가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반응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스스로 이번 사태가 최악이었음을 인정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워싱턴 포스트가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조지아 사태의 미국의 자해골이라는 사설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미국은 가장 중요한 아시아 동맹국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사설의 핵심이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이번 행태는 모든 우방국들의 등을 돌리게 했다. 뉴욕타임스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동맹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였습니다. 조지아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를 드러냈다. 기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쇠사슬에 끌려간 건 한국인들이었지만 그 위협과 수치는 모든 미국의 동맹국들이 느꼈다. 이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죠. 월스트리트 저널도 가세했습니다. 동맹국 신뢰 분구에 미국 외교의 치명적 실수 경제 전문지답게 투자 유치에 미칠 파급 효과를 우려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등 주요 투자국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저는 유럽 동맹국들의 반응을 취재해 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독일 슈피길지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오늘은 한국, 내일은 독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미국의 조지아 사태를 보면서 독일 기업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기사의 도입부였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던 기술자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을 보고 독일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듣는다. 프랑스 르몬드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서방 동맹 전체를 위험에 빨들이고 있다. 일본 반응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내일 일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곧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대할 것이라는 불신이 동맹국 전체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무부 브리핑룸을 찾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지아 사태로 동맹국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한국이 투자 재검토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다른 동맹국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해명하시겠습니까? 국무부 대변인의 답변은 공색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동맹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법 집행은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법 집행은 공정한 것입니다. 저는 의회로 향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이뤄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청문회장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조지아 사태로 30년 한미 동맹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책임지실 건가요? 동맹국 투자자들이 미국을 떠나려 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 우선주의의 결과입니까? 동아당 의원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맹국과의 관계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초당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싱크탱크들의 분석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ESIS에서 긴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조지아 사태 동맹체제의 균열 보고서 제목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번 행동은 동맹국들에게 내일은 우리 차례라는 공포를 심어줬다. 핵심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이 경제카드를 꺼낸 것은 30년 관계사에서 전례가 없다. 이는 관계의 근본적 재정의를 의미한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분석도 비슷했습니다. 동맹국들의 집단,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충격적인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이 시작이 될 수 있다. 다른 동맹국들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할 것이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며 확신했습니다. 조지아 사태는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70년간 공들여 쌓아온 동맹체제의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진원지에 한국이 있었고 한국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것은 한국인 300명이었지만 그 충격은 전 세계 모든 미국 동맹국이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내일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다. 600억 달러. 그 숫자의 무게를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상무부 건물 앞에서 긴급히 소집된 관계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조지아 사태가 터진 지 4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조지아는 시작에 불과했다. 한 상무부 고위 관계자가 회의실에서 나오며 중얼거리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지아 사태는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상무부에서 긴급히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죠. 한국 기업 대미 투자 현황 및 리스크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나온 숫자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총 투자 약속에 몇백억 달러 삼성, LG, SK. 한국은 이미 미국의 심장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투자 규모만 170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텍사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였죠. 삼성 공장이 완공되면 직접 고용만 3,000명,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1만 명이 넘어요. 텍사스 경제개발공사 관계자가 몇 달 전 한 말이었습니다. 텍사스 반도체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 삼성 측에서 프로젝트 재검토를 언급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LG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GM, 혼나와 손잡고 미시간과 오이오에 건설한 배터리 공장들, 총 투자액만 수십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LG 배터리 공장들이 미국 전기차 산업의 핵심이에요. 미시간 주정부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던 때가 엊그제 같았습니다. 테슬라, GM의 전기차가 모두 우리 배터리를 쓰게 될 거예요. SK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이온이 조지아와 켄터키에 세운 대형 배터리 공장들. 이들 역시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600억 달러 그 거대한 투자의 결말이 쇠사슬이라니 저는 이 숫자들을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제조업 르네상스의 상당 부분이 한국 자본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온 미국 제조업 부활, 그 핵심에 한국 기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지아 사태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델라웨어주 위밍턴에 있는 한 경제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투자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조지아 사태의 파급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경제학 박사인 그가 경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정말 철수를 결정하면 미국 제조업 정책 전체가 무너져요. 그의 분석은 냉정했습니다. 600억 달러는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들어온 기술, 노하우, 인력까지 합치면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죠. 뉴욕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한국 기업 투자 중단 시 미국 GDP에 미칠 타격 연간 0.3% 감소. 골드만삭스의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빠지면 미국의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5년 이상 뒤처질 것. JP 모건의 보고서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맨해튼에 도착해 월스트리트를 걸으며 저는 한국 기업들의 위상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곳 금융가에서 한국은 더 이상 쉬는 국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파트너였죠. 하지만 그 파트너를 미국이 배신한 것입니다. 기업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차라리 멕시코로 가자고. 뉴욕 한인상 공회의소에서 만난 한 기업인이 말했습니다. 조지아에서 일어난 일을 보니까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말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던 직원들이 갑자기 체포될 수 있는 나라에서 사업하기가 무섭죠. 저는 다른 한국 기업 관계자들도 만났습니다.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멕시코나 유럽으로 바운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한 대기업 미국 법인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캐나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아세안 국가들도 있잖아요. 다른 기업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기업들의 시선이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패닉이었습니다. 600억 달러라고요? 정말 그 정도나 됩니까? 하원 외교위원회 한 스태프가 놀라워했습니다. 저희도 몰랐어요. 이렇게 큰 줄은 상원 재정위원회 관계자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조지아 사태가 이렇게 큰 문제로 번질 줄은 예상 못했어요. 워싱턴은 뒤늦게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국가경제위원회인 이 씨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한국 기업 투자 영향 분석이 주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백악관 출입기자단에게 문의했지만 공식 답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한 백악관 관계자가 임명을 조건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정말 떠나면 어떻게 하죠? 국무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 담당 부서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긴급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후였거든요. 저는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향했습니다. 사태의 진원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애틀랜타 공항에 내려 렌터카를 빌려 현대차 공장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도로고 곳곳에 조지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브라이언 카운티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암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로 활기를 찾았던 지역이 다시 침체에 빠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한국 회사들이 정말 떠나나요? 현지 식당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한국 직원들 덕분에 장사가 됐는데 지역 경제가 한국 투자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애틀랜타로 돌아와 조지아 주정부를 찾았습니다. 관계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주지사님이 매일 한국 기업들과 통화하고 계세요. 한 주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 보여요. 조지아주 경제개발공사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30년간 쌓은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예요. 공사 관계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돌아와 외신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일치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 파이낸셜 타임스 뉴욕 특파원이 말했습니다. 동맹국 투자자를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무슨 투자 유치를 기대하나요? 로이터 기자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어요. BBC 특파원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이건 경제적자의 행위에 가깝다. 저는 이 모든 취재를 정리하며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자충수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배신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600억 달러 그 숫자가 가진 무게를 미국은 조지와 사태 이후에 얕게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신뢰라는 것은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는 것을 미국이 몸소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상황에서 굳이 자신들을 배신한 나라에 목을 매일 이유가 없었죠. 조지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이 이제는 60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경제전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미국이 먼저 자신의 발등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배신과 러시아의 덮. 그 사이에서 한국이 정말 무력한 존재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워싱턴 DC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도서관에 틀어박혔습니다. 조지아 사태로 한국이 외교적 위기에 처했지만 과연 한국이 미국이나 러시아에 완전히 종속된 나라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두꺼운 군사분석 보고서들을 뒤적이던 중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2021년 9월 15일 한국 비핵 보유국 최초 SLBM 발사 성공. 비핵 보유국 최초 그 순간 세계가 놀랐습니다. 저는 급히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펜타곤 공개 자료, 나토 분석 보고서, 일본 방위성 백서까지 모든 자료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SLBM을 보유한 나라는
단 17개 국뿐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한국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CSIS의 한국 전문가와 만났을 때 그가 한천만이었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을 완전히 새롭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가 보여준 분석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핵무기 보유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거죠. 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비핵 보유국으로는 최초라는 점이에요. 핵탄도 없이도 전략 억제력을 갖춘 거예요. 제가 찾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보고서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전략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현무 5 미사일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랜드 연구소 보고서를 펼쳐보니 압도적인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사거리 300km, 탄도 중량 3톤, 관통력 강화 콘크리트, 20m 현무 5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핵이 없는 핵이었습니다. 핵탄도 없이도 벙커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펜타곤 분석관의 평가였습니다. 강화 콘크리트 20m를 뚫는다는 것은 웬만한 지하시설은 다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분석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현무호는 핵무기에 준하는 전략적 타격 영역을 보유했다. 한국이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저는 동료 기자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미사일이 그렇게 대단해 국방 전문 기자인 마이클이 놀라워했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놀랍더라고. 제가 답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는데 한국은 재래식 무기로 맞대응할 수 있는 거야? 그럼 한국에 핵무기가 없어도 충분하다는 뜻이네. 외교 담당 기자인 사라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 더 놀라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2024년 한국 방산 수출 실적이었죠. 103억 달러. 세계가 한국 무기를 원했고 그 수출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2022년에는 172억 달러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정말 잘 팔리나 봐 마이클이 자료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주문했다고? 이건 진짜 대박이네. 호주의 수리온 핵이, 도입 검토 인도네시아의 KF-21 공동개발 참여까지 한국 무기의 인기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무기는 품질의 상징이 됐어. 국방부 출입기자인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가성비는 물론이고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더라고. 저는 미국 해군연구소 오해날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에 관한 내용이었죠. KSSM 장보고급 3차 잠수함 관련 자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 중 하나, 오해날 보고서의 평가였습니다. 3,000톤급 디젤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인다. 잠수함과 이지스함, 한국 조선소에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이지스함은 우리 해군도 인정하는 성능이야. 해군 출신인 동료 기자가 귀띔해 줬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 말이지 토마호크도 탑재할 수 있게 설계됐다더라. 더 놀라운 프로젝트 정보도 있었습니다. 해상 다목적 대형 수송함 LPX-2 사업이었죠. 경항 공모 한급 규모래. 제임스가 설명했습니다. F-35B 수직 2차 운영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한국이 사실상 항공모함을 건조할 능력을 갖춘 것이었습니다. 저는 허드슨 연구소의 군사 전문가와도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입니다. 그가 단언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지역 군사 강국을 넘어 글로벌 군사기술 선도국이에요. 런던 국제전략연구소 IIS에서 나온 2024년 군사력 평가 보고서도 비슷한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미사일 잠수함 전투기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보고서의 핵심 평가였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독자적 억제력을 보장한다. MIT의 안보정책 전문가와 화상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했다고 보시나요? 물론입니다. 그가 확신의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SLBM 현무 시리즈, 아이지스함까지 이 정도면 어떤 나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행복 무기가 없어도 충분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현무 5 같은 재래식 무기로도 전략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워싱턴 포스트의 국제 전문 기자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였어. 그가 놀라워했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자료를 뒤져보니 정말 대단하더라. KF-21 전투기는 어때? 성능이 좋다던데. F-35에 버금간다고 평가받고 있어. 독자 개발한 전투기를 가진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될까?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그리고 한국 정도. 맞아. 정말 손에 꼽을 정도야. 저는 모든 자료를 종합하며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종속이 아니라 독자적 힘을 쥐인 나라였습니다. 국방부 도서관에서 마지막으로 찾아본 자료는 CIA 월드 팩트북이었습니다. 한국 군사력 평가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다. 미국 정보기관의 공식 평가였습니다. 특히 미사일 기술과 해군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날 저녁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지엘에서 당한 굴욕이 분하겠지만 한국이 무력한 나라는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미국도 이제 한국을 함부로 대하기 어렵겠네. 사라가 동의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마이클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진 나라야.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의 배신을 받았다고 해서 한국이 무력한 것도 러시아에 덫에 빠져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SLBM을 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7개국뿐이라는 사실 현무호가 행복이 없이도 전략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사실. 140억 달러 방산 수출이 보여주는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과 이지스함 기술.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속국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진 당당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이제는 한국을 다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러시아에 굴복할 나라가 아니라 이미 독자적인 길을 걸을 충분한 힘을 갖춘 나라였으니까요. 한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조지아 사태 이후 일주일.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이 거대한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국제적 관심을 받는 사안을 본 적이 없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에어포스원에서 내린 그가 기자들 앞에 썼을 때 평소와는 다른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남아달라. 첫마디였습니다. 동맹은 굳건하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일하고 싶다. 하지만 동맹은 굳건하다는 말은 이제 공허했습니다. 이미 신뢰는 무너진 후였으니까요. CNN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님, 일주일 전에는 특히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남아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트럼프가 잠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기술자들을 환영한다. 하지만 그 말조차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추가 질문이 쏟아져 나왔죠. 현대차가 러시아 복귀를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트럼프의 답변은 공색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동맹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미 늦었습니다. 트럼프의 뒤늦은 구애는 오히려 미국의 다급함만 드러낼 뿐이었죠. 그 시각 서울에서는 더욱 급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본사에서는 연일 고위계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특파원들을 통해 그 내부 상황을 전해 들었죠. 러시아냐, 멕시코냐, 유럽이냐. 현대차 이모진들이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차는 러시아와 유럽을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되사기 옵션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2025년 말까지 6개월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멕시코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현대차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정부에서 정말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현대차 관계자의 말이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세금 혜택은 물론이고 토지까지 무상 제공한다고 하더군요. 독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독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현대차 유치에 나섰다는 소식이었죠. 독일은 기술 협력까지 제안했어요. 또 다른 관계자의 증언이었습니다. BMW, 벤츠와의 공동 연구 개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차가 주도권을 완전히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현대차가 선택하는 입장이 된 것이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삼성, LG, SK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를 재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7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투자였죠.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삼성 측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LG그룹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시간과 오히우에 배터리 공장 투자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SK그룹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조지와 사태로 인한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있다. SK 이노베이션 관계자의 발언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삼성, LG, SK 600억 달러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600억 달러면 한 나라의 연간 GDP에 맞먹는 규모였죠. 워싱턴의 공황 상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백악원에서 연일 긴급 회의가 열렸고 이 의회에서는 한국 기업 이탈 저지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국가적 재앙이에요. 상원 외교위원회 관계자가 익명을 조건으로 말했습니다. 600억 달러가 빠져나가면 제조업 룸의 상수 정책 자체가 무너져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주국방위 구호가 전국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자주국방 강화 필요성에 대해 87%가 찬성했습니다. 미국 투자보다 기술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81%에 달했죠. 한국 정치권도 하나로 뭉쳤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주국방 강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선택이 세계 공급망을 좌우한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결정이 글로벌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지형을 바꿀 것, 기사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독일 경제지 한달스블라튼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다. 그들의 선택이 곧 세계 경제의 미래다. 일본 니온 게이자이 신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떠나면 아시아 전체 공급망이 재편될 것이다. 세계는 한국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의 진짜 위상이 드러났다는 것을요. 더 이상 한국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나라였나? 워싱턴 포스트의 동료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이번에야 제대로 알게 됐지. 제가 답했습니다. 야이 200억 달러 투자, SLBM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까지 한국 없이는 21세기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 CNN의 분석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들의 한 번의 결정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판을 바꾸는 상수였습니다. 조지에서 411호명이 체포당한 것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이제는 전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함부로 대했다가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혔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유혹하려 했지만 한국은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들이 깨어났다는 점입니다. 자주국방이라는 목소리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한국은 진정한 독립국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쓰며 저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조지아 사태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된다고.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21세기를 어떻게 바꿀지. 그 모든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이죠.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하수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당당한 주역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사태가 남긴 최종 메시지였습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사표 75명이 체포되던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쇠사슬에 묶인 건 302명의 한국 기술자들이었지만 정작 깨어난 건 5천만 국민 전체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길들이려 했다가 오히려 호랑이를 깨웠습니다. 우페이 600억 달러 투자, SLBM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수출까지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세상이 다시 보게 됐죠.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던 그 외침이 자주 국방이 되고 자주 경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변수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를 바꾸는 상수입니다. 조지에서 시작된 구룩이 결국 대한민국의 진짜 독립을 이뤄낸 그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칼 뽑은 현대차부터 자주 국방을 외치는 국민들까지 격변의 한 주간을 함께한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